안녕하세요. 경제 베스트셀러 작가 이현우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었습니다. 소수의 투기 세력이 대출을 풀어서 올린 집값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희망이란 단어가 사치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만 합니다. 다행히 지금 부동산 공화국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발표되자마자 시장에는 그동안 꽁꽁 숨겨져 있던 매물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먼저 파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승자라는 사실을 영리한 집주인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서울 집값은 거대한 거품 덩어리일 뿐입니다. 부동산 업자들과 무분별한 대출이 쌓아 올린 거품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곧 감당할 수 없는 폭탄들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불패의 상징인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에서 믿기 힘든 숫자가 포착되었습니다. 전용 183 제곱미터 기준 기존 신고가였던 128억에서 무려 36억이나 몸값을 낮춘 매물이 등장한 겁니다. 보통 하락기에도 집주인들은 호가를 버티며 기싸움을 하곤 하죠. 그런데 호가를 36억이나 낮췄다는 건 정말 급하다는 뜻으로 조정이 아니라 탈출을 뜻하는 상황입니다. 파는 사람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고, 만약 이게 실거래가 된다면은 이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사실 128억이라는 가격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품이었지만 여기서 30억 넘게 폭락이 시작된다는 건 시장이 급격하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지역입니다. 서울의 핵심 중에 핵심인 압구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이 흔들리면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동안 신고가 조작으로 버텨왔는데 부동산 불패 신화가 거품에 불과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면은 사람들은 부동산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구정 신현대뿐만이 아닙니다. 인근 압구정 현대 1, 2차 역시 실거래가보다 7억 낮춰서 매물이 나왔고, 송파구 헬리오시티 역시 직전 거래 대비 2억 넘게 하락한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최상급지에서 시작된 이 호가 하락 경쟁은 거품 붕괴 전조라 볼 수 있습니다. 호가 낮춘 매물 몇 건으로 호들갑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5월 9일로 끝내겠다고 강력하게 선언한 이후 서울 아파트의 매물 증가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발표 이후 서울 전역에서 매물이 무섭게 쌓이고 있습니다. 강남구 6%, 서초구 7%, 송파구 10%, 광진구 13%, 성동구 13%, 동작구 12%, 일주일 정도 사이에 매물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표 직후 더 이상 버틸 곳이 없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친 겁니다. 보통 하락장이라도 매물이 이렇게 단기간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주택자들이 이제는 집값 상승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더 빨리 탈출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생존 게임에 돌입한 것입니다. 앞서 보셨듯 매물은 미친 듯이 쏟아지는데 과연 이걸 받아줄 사람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매수자는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2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이 고작 200여 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1,000만 서울 시민이 사는 도시에서 거래가 사실상 멈췄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이라는 강남 3구를 볼까요? 강남구 5건, 서초구 4건, 송파구 10건, 이게 하루 거래량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2월 누적 거래량입니다. 수십억 자산가들이 모여 있는 곳조차 사줄 사람이 싹 사라진 말 그대로 거래진공 상태입니다. 지금같이 매물은 폭발하고 수요는 실종된 시장의 결말은 뻔합니다. 거품이 붕괴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단 한 번도 거품 붕괴를 피해간 자산은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이번에도 거품은 붕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폭등론자들은 모두가 똘똘 뭉쳐서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면은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론적으로 모두가 똘똘 뭉치면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인간의 본성과 시장의 공포를 무시한 아주 순진한 착각입니다. 시장을 무너뜨리는 건 다수가 아닙니다. 바로 단 한 명의 배신자입니다. 아무리 수천 세대 대단지가 담합을 해도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세금 폭탄이 무서운 딱 한 사람이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고 나가겠다며 배신하는 순간 담합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옆집 사람이 팔았다는 소문이 도는 순간 나만 죽을 수 없다는 공포가 전염되면서 너도 나도 던지는 각자 도생의 투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매물 폭탄, 바로 그 배신의 도미노가 시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참고로 거품이 무너지는 자산 시장의 하락 사이클은 천천히 내려가지 않습니다. 수직 하락하는 방식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폭락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때까지 횡보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먼저 배신을 하고 던질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갭투기한 사람들입니다. 2025년 국토부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뜯어보니 작년 8월까지 서울 지역 갭투자 의심 거래가 5,600건 정도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의 재정 사정입니다. 주택 매입 자금의 63%가 남의 돈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돈 한 푼 없이 100% 빚으로만 집을 산 투기 건수도 67건이나 발견됐습니다. 참고로 이들이 투자한 자금의 출처는 남의 돈과 기존 부동산 처분 대금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살던 집을 팔고 무리하게 상급지에 갭투기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 막차 탄 사람도 있지만 진짜 시한폭탄은 따로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서울 부동산 시장 자체가 거대한 투기판이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십시오. 2017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의 비중을 보면은 갭투자 비율이 50%를 넘나듭니다. 특히 용산구는 60%를 훌쩍 넘기고 서초와 강남조차 절반 이상이 전세를 낀 갭투자였습니다. 사실상 서울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집주인이 실거주할 능력이 없거나 아예 살 생각이 없는 가짜 수요였다는 겁니다. 그동안 정부가 돈 풀어서 도와주던 투기꾼들이 세금과 이자를 못 이겨 시장에 쏟아지는 순간 시장은 빠르게 정상화될 겁니다. 부동산 신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대는 가고 이제 금융자산의 시대로 거대한 머니 무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흐름을 이미 작년부터 읽어내고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을 팔고 코스피를 사야 한다. 코스피 5천 시대가 온다. 작년에 자산을 이동시키신 분들은 지금 쏟아지는 부동산 매물 폭탄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여유롭게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분석으로 시장의 변곡점마다 여러분께 안전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무너지는 부동산 거품을 붙잡고 같이 시대에 쓸려갈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기회인 주식 시장으로 올라탈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저와 함께 새로운 시대 흐름을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